뉴욕시가 필수 부처 예산 삭감 방안을 철회하며 2023-2024 회계년도 최종 행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퀸즈 검찰과 뉴욕시 경찰이 플러싱 일대 상권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플러싱 상인 비즈니스 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이들은 플러싱 상권을 위해 기존보다 강경한 대응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주가 회계년도 예산안 협상에서 2026년까지 최저임금을 $17로 올릴 것으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진보 의원들이 추진했던 최저임금 $21 25센트는 부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칸디다 아우리스 진균이 뉴욕주와 뉴저지주에서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의료시설 사이에서 확산 중인 이 진균은 현재 치료법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 마약 중독 사망자 수가 하루 평균 300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매일 보잉 737 비행기 한 대가 추락해 발생하는 사망자 수와 같은 수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뉴욕시가 역대 최대인 $1,067억 규모의 2023-2024 회계년도 최종 행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예비 행정 예산안보다 $40억 많은 것으로 거센 반대가 이어졌던 필수 부처 예산 삭감 방안은 철회됐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최종 행정 예산안을 발표하고 예산의 60%가 교육, 의료, 사회 서비스에 투입될 것이라며 재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뉴욕 공립도서관, 청소국, 소방국 등 뉴요커들이 우선하는 서비스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망명 신청자 관련 예산에 대해 2024년 6월까지 망명 신청자 수는 현재의 2배 수준인 7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연방, 주정부 지원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총 투입 비용은 $43억 추산했으며 긍정적으로 봤을 때 지원금으로 약 37%를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거센 비판에 직면했던 교육, 도서관, 예산 축소에 대해서는 1페니도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각 부처로부터 4% 예산 삭감 계획을 받아본 결과 일부 부처는 서비스를 줄여야 하는 결론이 나왔다며 이 중 도서관, 보건, 소방, 청소, 노숙자 서비스국 등 공공안전의 필수적인 서비스는 축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뉴요커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2,700만, 고등학생 대상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900만 등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일하는 뉴요커들을 위해서는 무료 세금 준비 프로그램, 보육 인력 비즈니스 포털, 주택 바우처 차별 방지 등을 강화합니다. 또 뉴욕시립대 학생에게 인턴십,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80만 투입하는 등 대학, 비즈니스 파이프라인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최종 행정 예산안 발표 직후 브래드 랜더시 감사원장은 뉴요커 절반이 생활비 감당이 어려운 상황인데 망명 신청자들에게 상당한 지원을 지출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행정 예산안을 검토한 뒤 6월 30일까지 최종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퀸즈 검찰과 뉴욕시 경찰이 플러싱 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일대 상권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영업 방해 등에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강정민 기자입니다. 멜린다 캐츠 퀸즈 검사장이 뉴욕시경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플러싱 일대 상권에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이니셔티브 플러싱 상인 비즈니스 개선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카츠 검사장은 플러싱 상권 지원을 위해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주 또는 고객이 불안하거나 불편해하는 행위를 하는 주민들에 대해 뉴욕시경과 협력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러싱 109 경찰서 로런 홀 부국장은 절도 행위부터 상점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기물을 파손하는 파괴적인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강력한 단속 및 규제를 통해 불법적인 행위를 뿌리 뽑고 치안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퀸즈 검찰에 따르면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상인들은 자신의 업소나 매장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관할 109 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관이 출동해 무단 침입 금지 공지를 발부하게 되고 매장을 떠나지 않거나 다시 매장을 찾아와 문제를 일으킬 경우 경찰이 체포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프로그램 론칭과 함께 플러싱 일대 매장 39곳이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프로그램에 등록하길 원하는 상인 업주들은 109 경찰서 또는 플러싱 경제개선지구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산드라 황 시의원과 존 리우 상원의원은 플러싱 상권 개선 및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더 큰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앞서 퀸즈 검찰은 지난 2021년 6월 퀸즈 자메이카에서 103 경찰서와 협력을 통해 자메이카 상인 비즈니스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이를 플러싱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자메이카에서는 맘앤팝 스토어부터 대형 매장까지 총 25개 매장이 프로그램에 등록해 현재까지 23명의 불법 침입자를 막아냈습니다. 이 중 3명이 다시 매장에서 문제를 일으켰고 경찰은 이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뉴욕주가 최저임금을 2026년까지 시간당 $17 올리는 인상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회계연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합의한 것으로 진보 성향 의원들이 추진했던 최저임금 최소 $21 25센트에는 못 미치는 절충안으로 보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뉴욕시와 나소, 서폭, 웨체스터 카운티 일대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을 내년 1월 1일부터 $16로 인상한 뒤 2026년까지 연간 50센트씩 인상해 $17까지 올리는 방안에 주의회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업스테이트 뉴욕의 경우 현행 $14 20센트를 2024년부터 $15로 올리고 연간 50센트씩 인상해 2028년까지 $17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최저임금을 $17까지 올린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을 적용할 계획이지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지사와 주의회 간의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이번 인상안은 앞서 진보 성향 의원들이 추진했던 2026년까지 최저임금을 최소 $21 25센트까지 올린 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는 인상안에 못 미치는 절충안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의회는 지난해 물가 상승과 연동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 법안을 추진한 바 있지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옹호단체 The Raise Up 뉴욕 연맹은 뉴욕의 생활비는 계속 오르고 있지만 임금은 2018년 이후로 정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뉴욕시의 경우 최저임금 $15로는 급등하고 있는 물가를 결코 따라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뉴욕시 유권자의 83%는 최저임금을 인플레이션에 연동하는 것을 지지한 반면 반대는 12%에 불과했으며 주 전역에서는 81%가 지지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 전역의 의료시설에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칸디다 아우리스 곰팡이 진균이 뉴욕주와 뉴저지주에서 높은 확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진균은 현재 치료법이 발견되지 않아 더욱 위험합니다. 김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높은 위험성을 갖고 있는 곰팡이균이 전국 의료시설에 확산 중입니다. 칸디다 속 진균이라고도 불리는 칸디다 아우리스는 일본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혈관 내에 박테리아 감염을 일으킨 뒤 온몸으로 퍼져 열과 오한, 기침 등의 증상을 일으킵니다. 일반적인 감기와 칸디다균의 차이는 항생제가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진균의 대다수는 의료시설에서 발견되며 감염된 환자나 오염된 기구 등과의 접촉으로 감염되기 때문에 의료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습성 칸디다 진균 같은 경우 감염이 발병한 3명 중 1명이 사망하는 30% 이상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으며
명확한 치료제도 없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이 진균은 특별한 진단검사를 받지 않는 이상 다른 종류의 진균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증상을 빠르게 파악해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칸디다 진균의 감염률은 지난 3년간 3배 증가했습니다. 대다수의 칸디다균 감염은 펜실베이니아와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포착되었으나 미 보건당국 CDC는 최근 칸디다 진균이 뉴욕, 뉴저지주 의료시설 내에서 빠른 확산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두 지역의 칸디다균 확진자 수는 캐나다 전역의 20%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저지는 2015년 8건에 그쳤던 칸디다균 감염자 수가 2022년 375건으로 약 47배 증가했으며 뉴욕주 또한 2016년 11건에서 2022년 498건으로 45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로렌스 리보네스 담당인은 이에 가정집에서 발병하기엔 쉽지 않은 질환이나 의료시설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리보네스는 코로나19로 인해 강화되었어야 할 의료시설 감염 대비 능력을 비판했습니다. 뉴저지 및 뉴욕 지역의 의료시설들은 현재 추가적으로 의료기구를 세척 및 살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칸디다 진균 감염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뉴욕시에서 마약 중독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위험 마약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시민들이 위험 마약의 사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약품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용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헤로인보다 100배 강력한 펜타닐 등의 위험 마약이 뉴욕시 내에 빠르게 퍼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마약 단속국은 이러한 위험 마약의 빠른 확산이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서 2022년 마약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78% 증가했으며 이 중 80%의 사망자는 펜타닐을 복용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펜타닐은 2016년 엘차포 마약 카르텔이 뉴욕시에 들어서고 나서부터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펜타닐은 강력한 오피오이드계 마약성 진통제로 과다 복용 시 호흡곤란, 두통 등의 증상뿐 아니라 온몸이 기름으로 튀겨지는 고통을 동반하는 위험한 약품입니다. 프랭크 타란티노 마약 단속국 요원은 이러한 위험 마약으로 인해 12개월 주기로 약 10만 8천 명이 사망한다며 하루에 300명이 죽는 셈이다. 매일매일 보잉 737이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것과 같다며 위험 마약 확산의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위험 마약이 빠른 확산으로 구하기 쉬워지며 이를 섞어 복용하는 신종 합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갱스터즈 파라다이스 등의 유명곡을 발표한 래퍼 쿨리오는 작년 9월 펜타닐, 헤로인과 필로폰에 한꺼번에 중독되어 사망했습니다. 인드라 시단비 박사는 이 같은 현상이 미 약품에 마약성 물질이 다수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펜타닐 같은 경우 거의 모든 진통제에 포함되어 있다. 사람들이 약을 복용하며 자신들이 마약을 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명 트랭크로 불리는 사람이 투여 시 즉사할 수 있는 럼푼 또한 최근 뉴욕시 내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 중인 위험 마약 중 하나입니다. 럼푼은 본디 말을 마취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품으로 사람이 복용했을 경우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낮아지다가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이 같은 약품은 검증되지 않는 마약을 파는 불법 마약 거래상들이 악의적으로 약품에 추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피오이드성 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날록손이나 날칸 등의 마약 중독제 치료제 또한 효과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에게 럼푼을 피하기 위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약품을 구입하는 것을 지양하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상원 의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핵 협의 그룹 창설 합의에 대해 초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원 밥 메넨데스 외교위원장과 잭 리드 군사위원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관련 공동 성명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우리의 확장 억지를 강화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워싱턴 선언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더 짧은 사거리의 전술 핵무기 등 보다 진전된 핵 운반 체계를 계속 시험하는 가운데 북한 핵 프로그램은 더욱 위협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한국과의 우리 동맹은 이런 새로운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예비후보 김광석 KCS 전 회장이 한인회 봉사 경력을 2년 이상으로 규정한 한인회장 출마 자격 조항 삭제와 한인회 정관 중 뉴욕주법이 정한 비영리단체법을 위반한 모든 부분을 개정하자는 내용의 기자회견 직후 뉴욕 한인회가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정기총회 안건 중 회칙 개정 여부 찬반 투표를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예비후보 측은 정기총회 안건 중 회칙 개정 여부 찬반 투표가 김 예비후보 측, 찰스윤 현 회장, 진강 후보 측 간 합의사항 위반이며 오는 30일 정기총회는 뉴욕 한인회가 합의사항을 깬 책임을 지고 전격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인회는 정기총회 안건 중 회칙 개정 찬반 안건을 삭제하기로 결정하면서 불필요한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결정 배경을 밝히고 회칙 개정 뒤 경선을 치르기 위한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재정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6월쯤 전철과 버스 요금을 5.5% 인상할 예정이었지만 주의회의 새 회계년도 예산안 협상 지연으로 인상 시기를 7월 또는 8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주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팬데믹 여파와 높은 물가 상승률, 주거비 부담 등을 감안해 전철과 버스 요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서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기보다는 법인세 인상, 우버, 리프트, 기타 교통 서비스 요금 인상, 새로운 뉴욕시 주차비 부과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앤디 민 전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 시의원이 버겐 카운티 주택위원회 이사에 임명됐습니다. 지난 1975년에 구성된 버겐 카운티 주택위원회는 연방정부 지원을 받아 팰리세이드 파크와 듀몬트 등의 수백 가구의 저소득층 아파트를 건축했고 현재 버겐 카운티 전역에 있는 저소득층 주택의 임대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최상위 부서입니다. 민 전 의원은 팰리세이드 파크 시의원으로 4년 동안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인을 비롯해 버겐 카운티에서 주택이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택위원회에서도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